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 책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냐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 작가분이 멜 로빈스라는 작가분이 테드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연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말하는 그런 5초의 법칙을 실행에 옮기고 행동으로 했을 때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뭐 SNS나 그런 문자나 그러한 것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과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베스트셀러였고요. 아마존 동기부여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왜냐면 그 테드 강연이 1000만 뷰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연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보고 그 법칙을 실행에 옮겨보고 많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5초의 법칙을 만들게 됐는지 개발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이분이 남편은 사업을 하시는 중이었고요. 피자 가게를 사업을 하는 중이었고요. 이분은 그런 회사 법학과를 나왔지만 그런 회사를 다니다가 그런 라이프 코칭 그런 관련된 일을 하다가 방송 일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방송 일을 하고 어떤 계약을 했어요. 10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방송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그게 몇 번 촬영을 하고 방영이 안 됐던 거예요. 중단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개월을 계약을 해서 다른 일도 다른 방송 일도 다 거절을 했는데 딱 중단이 되어 버리니까 완전히 실직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남편의 사업도 처음에는 피자 가게가 정말 잘 됐어요.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잘 돼서 확장을 했는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확장하는데 비용을 너무 지출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확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너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물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대출을 받고 투자를 받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연체도 되고 대출금, 주택담보로해서는 대출금도 연체가 되고 그리고 청구가 막 들어오죠.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압박에 대한 청구들이 자꾸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괴롭고 파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내도 멜 로빈스도 방송이 중단돼서 실직 상태고 백수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고 아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스트레스나 불안감, 두려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래야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남편은 그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하루 종일 매달려도 성과가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번 생각만 하면서 행동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몸 상태도 그렇고 정신적인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술을 먹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광고가 나왔어요. 그 로켓 발사하면서 카운트다운을 세잖아요. 5, 4, 3, 2, 1 해갖고 발사하잖아요. 그거를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이 탁 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신호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 영상을 보고 광고를 보고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나 그러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선뜻 무언가를 하지를 못했어요. 시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내 뇌에 그런 변명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말자. 내가 이러한 핑계거리를 대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주지 말자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알람 시간에 몇 시에 일어날 거라는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깨면서 알람을 끄면서 5, 4, 3, 2, 1 시작하고 카운트를 세고 바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하루 성공을 했잖아요. 자기가 마음먹은 거에 대해서 하루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구나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렇게 한 번에 성공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그 일어나는 거랑 그리고 남편한테 그런 원망이 있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실직을 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됐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텐데 남편의 사업이 급속도로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그런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상실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커서 더 괴로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다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민하게 대하게 되고 안 좋게 대하게 되고 안 좋은 감정으로 대하게 되고 남편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둘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한테 부드럽게 아니면 위로해주는 그러한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생각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남편을 보면 원망의 마음이 더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앞에 남편이 보이면 카운트다운을 세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세고 웃으면서 다정하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부부 사이도 좋아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알잖아요. 남편도 같이 사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어느 날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맨날 늦었는데 그래서 아예 등교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웃으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남편도 같이 그 5초의 법칙을 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도 빠르게 정리할 분은 정리하고 집중력 있게 일을 처리를 해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다시 쌓아서 사업의 일을 전념을 하면서 사업도 잘 돼가고 그러면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테드의 강연을 하면서 그런 자신의 경험을 그런 자료들을 연구를 다 수집해서 테드에서 강연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강연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방식을 똑같이 행동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그러한 문자나 트위터, SNS로 많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5, 4, 3, 2, 1 시작. 어떤 일을 맞닥뜨려도 5부터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고 그냥 시작한다. 삶의 절벽 끝에서 과감하게 행동한 덕분에 내 직장 경력에 거대한 반전이 일어났다. 물론 처음에는 발을 헛디뎌 떨어질 것 같았고 누구든 날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더 과감하게 한 발 내딛고 주어진 기회를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수록 자신감이 커졌다. 내 미래는 긍정적이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나였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나였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지독하게 나 자신을 현재의 처지에 묶어 놓았는지 알고는 놀랐다.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몇 년 후 내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작하자. 도전하자. 5, 4, 3, 2, 1. 숫자를 세고 예스라고 외치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성공을 하잖아요. 작은 성공이 모여서 내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력을 좋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계획을 잡고 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매번 생각만 해요. 열심히 생각은 해요. 이것저것 구상도 많이 하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몇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선뜻 하기가 두렵고 걱정이고 불안감 때문에 잘 행동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가도 자꾸 뇌에서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해야지 하고 하는데 한쪽에서 이거 하면 뭐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아니면 이거 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다른 게 있을 거야.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변명거리를 자꾸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행동을 못하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시간을 주지 말자는 거죠.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해야겠다 딱 생각이 들면 5, 4, 3, 2, 1 하고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바로 할 수 있게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불안감이나 걱정거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세워놓고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면서 맨날 미루게 되고 못하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일단 소리내서 카운트를 세고 시작을 하고 행동으로 해보면, 그게 한번 행동으로 하면 거기서 뭐 잘 됐든 안 됐든 일단은 그래도 행동으로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 성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한번 도전했던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5초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5초의 법칙의 또 다른 효과는 자신이 오랫동안 인생을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칙에 익숙해진 사람은 용기와 자신감, 자존감, 자기 통제감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성공으로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존감도 상승하는데 자기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는 뭘 하고 어디에 가서 뭘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제어하면서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5초의 법칙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SNS로 답장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요, 3가지로 나뉘더래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5초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5초의 법칙이 적용이 됐고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동을 바꾸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해가 되는 습관을 버리고 셀프 모니터링과 자기 통제력을 습득하는데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낯설거나 두렵거나 불확실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용기를 얻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열정을 쫓고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원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칠 때 5초의 법칙은 의구심을 잠재우고 자신감을 키워준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 자신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생각과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을 멈추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불안해하는 습관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5초의 법칙을 이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뭐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회의를 할 때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이 의견 내도 되나? 말할까? 말까? 막 망설이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5초를 세고 카운트다운을 세고 그래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딴 생각이 들지 않게.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걱정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카운트다운을 세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직장에서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내 월급, 연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뜻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용기가 없잖아요. 그런 말 했다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카운트다운을 세고 이 5초의 법칙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정말 좋은 효과가, 좋은 결과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반전이 되고 완전히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뭐 SNS나 문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특히 내가 뭐 이 말을 할까 말까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용기가 없어서 내가 선뜻 하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 망설여질 때 딱 이 법칙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정말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이어트 할 때 그럴 때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일어나기 귀찮은데 밖에 나가 운동하기 귀찮은데 비 오네? 그러면서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잖아요. 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운동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고 벌떡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력을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내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해냈다는 그런 성공했다는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새로운 일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더 큰 용기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나의 자신감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시다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세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방법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한번 간단하니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카운트다운만 세고 행동으로 바로 몸을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실생활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뒤에 이야기 이어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